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LMT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35 전투기,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름만 들어도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느껴지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벌 안보 지형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그 첨단 기술 리더십 이면에는 상당한 사업적 리스크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리스크요? 네, 그야말로 뭐랄까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한 그런 회사라고 할까요? 네, 빛과 그림자.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로키드 마틴의 양면성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글로벌 안보를 책임지는 정말 대단한 기술 거인으로서의 면모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어떤 본질적인 위험 부담,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있게 분석해서 로키드 마틴의 진짜 모습은 뭘까 이걸 알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로키드 마틴이 내세우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그 사업 모델의 특징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겉으로 보이는 비전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로키드 마틴의 그 핵심 비전이라는 게 글로벌 안보 우위, 영어로는 글로벌 시큐리티 애드밴티지 제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F-35 전투기나 사드, THAD, PAC-3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또 요즘 엄청 주목받는 극초음속 기술 있잖아요. 이런 걸로 경쟁자가 아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확실한 안보 우위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목표로 딱 이어집니다. 바로 정부와의 장기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계약을 확보해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핵심 목표인 거죠. 특히 요즘처럼 지정학적 균장이 계속 높아지고 기술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략이 더 중요해졌고요. 실제로 이게 아주 탄탄한 재무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고 또 시의적절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걸 구현하는 그 사업 모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요즘 기업들 얘기할 때 많이 선호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정비 비중이 높고 또 연구개발, R&D에 막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 그런 장기 계약 모델로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정비가 높고 R&D 집약적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나 아주 복잡한 미사일 시스템, 우주 위성 같은 걸 개발하고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에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요. 이걸 또 생산하려면 거대한 공장 시설, 수많은 고급 연구 인력,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다 고정비예요. 한번 투자하면 쉽게 바꾸거나 줄이기가 어렵죠. 로키드 마틴은 바로 이런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장에서 정부하고 보통 수십 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수십 년짜리 장기 계약이요? 그럼 매출은 굉장히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그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 부담, 그리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R&D 투자 부담이 상존합니다.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 밑빠진 덕에 물붓기처럼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거든요. 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F-35 같은 정말 초대형 프로그램 하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만큼 특정 대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셈이죠.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로키드 마틴이 뛰고 있는 이 시장, 기회는 얼마나 크고 또 재무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커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시장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 국방 관련 지출 규모를 보면요. 이게 연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00조 원에 육박합니다. 2,800조 원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 국방 시장 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이 특히 집중하는 첨단 기술 분야, 예를 들어 뭐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주 관련 시스템 이런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연간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맞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또 우주 기반의 방어 시스템 같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록히드 마틴은 바로 이런 고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수주잔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수주잔고, 미리 확보해 놓은 계약 물량이란 뜻이죠. 그게 지금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에 달하고 이걸 3년 안에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가 제시하는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가 4, 5%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약을 따내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뭐랄까,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록히드 마틴 사업부 중에 미사일 및 화재 통제, MFC 부문이 있어요. 이쪽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보통 한 5% 정도로 보는데 록히드 마틴은 자체적으로 연 8%에서 10%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만큼 이 핵심 성장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공격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50에서 60%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ROE는 기업이 자기 돈, 즉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대형 제조업체들의 ROE가 한 10%에서 20% 수준인 걸 감안하면 50%에서 60%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채를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이 정부니까 뭐 돈 뗄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재무적으로는 아주 큰 강점이겠네요. 그렇죠. 매출 채권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정부 계약이니까요.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처럼 위험가중 자산 RWA 대비 자기 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쌓아둬야 하는 그런 규제도 없으니 자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요? 그건 또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록히드 마틴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설비나 연구 인력 같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회사는요.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이 그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러요. 아, 매출보다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총 계약 수주액이 10% 증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생산량만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은 15%에서 18%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핵심 프로그램의 생산 라인이 효율화되고 또 높은 고정비 구조 덕분에 가능한 거죠. 와, 정말 매력적인데요. 실제로 최근 실적도 아주 좋았죠. 제가 보니까 2025년 1분기 실적이 매출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넘었고요. 부분 영업이익률도 11.6%로 작년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고 주당 순이익 EPS는 7.28달러로 무려 14%나 증가하면서 이것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인상적인 실적이죠. 숫자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 뒤에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ROE의 이면을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이면이요?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그 높은 수익성, 그러니까 50, 60%에 달하는 ROE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천문학적인 초기 연구개발, R&D 비용이 있습니다. F-35 같은 최첨단 신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수조 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거든요. 수조 원이요. 와. 네, 이건 사업 초기세 고객, 그러니까 정부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경영학 용어로는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하죠. 이 CAC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아,
물론 그 비용은 나중에 수십 년간 이어지는 그 유지보수 계약이나 업그레이드 계약, 이걸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이걸로 회수하겠지만 그래도 당장의 초기 부담은 상당하겠네요. 맞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LTV 대 CAC 비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어쩌면 록히드 마틴의 아킬레스건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손실, 프로그램 로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손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요. 네, 일반 기업들이 보통 고객에게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이걸 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록히드 마틴은 주로 정부와 고전가 계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무기를 납품하기로 딱 약속을 하는 거죠. 아,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생산 과정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개발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돼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유로 실제 들어간 비용이 애초에 계약했던 가격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초과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초과된 손실 전체를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 손실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록히드 마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업부가 항공 부문인데요. 이 부문에서 핵심 제품인 F-35 생산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단 1%포인트만 더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간 항공 부문 매출이 대략 한 2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1%포인트면 얼마죠? 2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3천억 원이요. 단 1%포인트인데. 네,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이 만약 한 분기에 갑자기 발생한다면 그해 록히드 마틴 전체 연간 순이익의 4%에서 5%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작은 예측 오차 하나가 엄청난 재무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네요. 실제로 혹시 그런 위험 신호가 최근에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까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긍정적인 숫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규 수주액을 그 시점의 수주잔고로 나눈 비율, 이걸 북투빌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 미만이면 수주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데 1분기에 이게 0.8배에 그쳤습니다. 0.8배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신규 수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래 성장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죠. 또 회사가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자유현금 흐름, FCF인데요. 이것도 작년 1분기에는 13억 달러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9억 5,500만 달러 수준으로 꽤 많이 줄었습니다. FCF가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익은 났는데 실제 현금은 덜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2분기 전망도 그리 좋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실제로 2분기 실적 예측 당시에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좀 좋게 잡혔던 기술적인 효과가 사라지고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F-35 관련 비용 문제, 특히 TR-3라는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 문제가 있죠. 여기에 전반적인 공급망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반영되면서 부문 영업이익률이 1분기 11.6%에서 2분기에는 11.1% 정도로 약 50bp, 0.5%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 0.5%포인트 하락이 예상됐었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는 이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무 레버리지, 그러니까 총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30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 요인입니다. 부채 비율이 300%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방산업체의 특성상 대규모 프로그램 투자를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높은 부채 비율은 만약에 어떤 대형 프로그램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재무적인 충격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와, 정말 들어볼수록 기회와 리스크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로키드 마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 F-35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로키드 마틴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족쇄, 저주일까요? 정말 그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요. F-35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 서스테인먼트까지 다 포함하는 정말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라고 봐야 합니다. 생태계요? 네. F-35가 처음 도입돼서 완전히 퇴역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걸 총 수명 주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400조 원,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그러니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F-35 플랫폼 하나가 아주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매년 최소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년 2조 원의 이익이요. F-35 하나 회사만요? 네. 이음 대리한 연간 F-345 관련 매출 200억 달러의 운영 마진 7%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F-35 관련 수주 잔고만 해도 1,76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이 말은 앞으로 수년간 이 정도의 이익 흐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사가 따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경쟁사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주 깊고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죠. 그리고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조종사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센서 융합 능력, 또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매끄럽게 통합하는 기술 등은 로키드 마틴의 거의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따라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어렵죠. 여기에 더해서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F-35가 운용되면서 쌓인 방대한 실제 비행 데이터, 정비 데이터, 이런 운영 데이터는요. 이건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경쟁사가 F-35와 동급의 전투기를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수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억 달러의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한번 F-35를 도입한 국가는 나중에 다른 기종으로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겠군요. 공사를 훈련시키는 시스템, 전용 정비 시설, 부품 공급망 등등 이미 F-35에 맞춰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해놓은 이 모든 인프라를 다른 기종으로 바꾸려면 그 전환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군사력 공백도 생길 거고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넓은 해자, 와이드 모웃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F-35 플랫폼 그 자체의 내재 가치만 따져봐도 약 35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건 현재 로키드 마틴 전체 시가총액이 약 1,156억 달러 정도니까 그 시총의 30% 이상을 이 F-35 하나가 설명하는 셈입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자산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자산임에는 틀림없네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F-35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에서 F-35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5%, 많게 볼 때는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25%에서 30%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쟁사인 노스로프 그루먼이나 RTX 같은 회사들을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항공, 미사일, 오주, 전자시스템 등으로 비교적 잘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 하나가 좀 삐걱거리더라도 회사 전체가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F-35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익이 변동성이 경쟁사들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그램 손실 리스크도 결국 이 F-35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TR-3라는 기술 업그레이드 지연 문제라든가 여전히 불안정한 공급망 문제, 인건비 상승 같은 요인들이 전부 다 F-35의 비용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정가 계약 방식과 맞물리면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 월스트 시나리오가 온다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 Tier3 업그레이드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년 이상 더 길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정부의 전투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해서 연간 인도 대수가 계획보다 25%나 줄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15억 달러 손실에 인도량 25% 감소.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 경우 록히드 마틴의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에서 20%까지 급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죠.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F-35는 빛과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 높은 총 부채 자본 비율 300%가 넘는다는 것도 결국은 F-35 같은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F-35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F-35 말고 록히드 마틴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기대 요인을 보면요. 역시나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기술, 이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기 체계죠. 그리고 우주 기반의 방위 시스템, 또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 시스템, 무인 시스템 같은 차세대 기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극초음속, 우주, AI,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게 또 글로벌 안보 우위를 제공하겠다는 회사 비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분야들이죠. 마침 요즘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바로 이 분야들, 그러니까 극초음속, 우주방위, AI 기술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잖아요. 록히드 마틴에게는 이게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환경 자체는 록히드 마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록히드 마틴이 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요. 만약 록히드 마틴이 앞으로 극초음속 및 우주 방위 관련 신규 계약 시장의 70% 이상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준한다고 가정하면요. 70% 이상이요? 와. 네, 그렇게 된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8%에서 10%에 달할 수 있고 주가는 현재보다 40%에서 60% 이상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장밋빛 전망인데요. 네. 또한 이런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예를 들어 미 공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공중 우세 전투기, NGAAD,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 사업 같은 새로운 초대형 프로그램 수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연간 5억 달러의 추가적인 순이익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이게 기업 가치로는 약 1250억 달러 상승, 현재 주가 대비로는 10% 이상의 추가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정말 성장 잠재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미래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은 결국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꾸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록히드 마틴이 약속한 기술을 제때 성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부 예산이 가장 큰 변수겠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미국 국방 예산은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감될 수도 있고요. 이게 록히드 마틴의 장기적인 성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즉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을 계산할 때 이런 예산 불확실성이나
프로그램 지열 리스크 같은 것들을 일종의 프로그램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할인율이 WACC가 8.0%라면 여기에 1.5%포인트를 더해서 최종 9.5%를 적용하는 식이죠. 아, 리스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거군요. 기술 개발 자체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F-35처럼요. 물론입니다. 첨단 기술일수록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용이 초과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극초음속 기술이나 우주 시스템 개발에도 막대한 R&D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F-35처럼 또 다른 예산 초과 문제나 납기 지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오히려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게 많은 회사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즉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한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로키드 마틴 주가, 싸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싸다고 봐야 할까요? 역시 의견이 갈리겠죠? 네, 역시나 여기서도 긍정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이들은 로키드 마틴이 단순한 산업재 기업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어떤 근거로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첫째, 앞서 계속 강조했던 독점적인 기술력, 즉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국방산업의 특성상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소위 말하는 경기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정부 계약 기반이라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넷째, 최근 들어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같은 고수익 서비스 사업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들을 근거로 듭니다. 아, 그런 요인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요인들을 감안하면 목표 주가 수익 비율을 과거 평균보다 높은 18배에서 22배 수준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 실적이 꾸준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도 긍정론의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 8분기 연속으로 시장 분석가들의 주당 순이익 EPS 컨센서스를 초과 달성했고 그 평균 초과율이 10% 이상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경영진의 목표 관리 능력이나 실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 서프라이즈, 즉 깜짝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으로 보던데요. 네, 로키드 마틴이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즉,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 지금 싸다고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나 미래 전망에 대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재무적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한 가상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약 5.0%포인트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건 실제 EPS 증가 효과보다는 이런 신호가치, 시널링 밸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 신호가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자본 배분 신뢰 프리미엄으로 약 7% 정도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잡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20달러에서 55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분석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 40%에서 60%까지 추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이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실적 발표 체크리스트 상으로도 매출 성장률이 3%를 초과하고 이익률이 10.5% 이상 나오고 북투빌 비율이 1.2배 이상 나오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네, 긍정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신중론 혹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죠. 어떤 점들을 우려하나요? 네, 신중론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프리미엄 요인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의 주가 수익 비율 PE는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15배에서 20배 수준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장 전체 평균 대비해서도 오히려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프리미엄 요인이 있는데
왜 저평가 경향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주기적으로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리스크,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 초과, 납기 지연 같은 악재들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밸류에이션 확장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PE가 약 25배에서 28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최근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부채 수준보다는 실제 이익 변동성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도 아까 있었죠? 네, 그 점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재무 레버리지, 즉 부채 비율, 뎃 에퀴티와 PE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더니 예상과는 달리 약한 음의 상관관계, 0.4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로키드 마틴의 부채 수준이 높은 것 자체보다는 실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순위 EPS가 예상보다 크게 변동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EPS가 예기치 않게 10% 급락하면 시장은 PE를 1.8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 깎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익의 질과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1분기 자유현금 흐름 FCF가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FCF 마진이 악화될 경우 주가랑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FCF 마진이 예를 들어 기존 8%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주가가 20%에서 30%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FCF 감소 추세는 분명히 우려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있었죠. 네, 긍정론에서는 신호 가치를 강조했지만 신중론에서는 그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실제 주당 순이익 EPS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계상해보면 0.08%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신호 가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나리오, 즉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주가도 낮게 잡는군요. 낮춰 잡는 분석도 있고요. 만약 F-35 관련 리스크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적 발표 체크리스트 상으로도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이익률이 9.0% 미만으로 떨어지고 북투빌 비율이 1.0배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부정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매도하거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밸류에이션 할인율 계산에도 이런 리스크들이 반영되었다고 하셨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을 계산할 때 F-35 리스크나 예산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서 기본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 8.0%에 리스크 프리미엄 1.5%P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8.5%를 적용했다는 분석 자체가 시장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재 옵션 시장에서 나타나는 내재 변동성 IV를 보면 약 45% 정도로 이걸 기준으로 예상되는 주가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8%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 만약 예상치 못한 심각한 악재, 즉 베어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예상 변동폭을 훨씬 초과하는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 근거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조갑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빛과 그림자, 그 양면성을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한편으로 로키드 마틴은 F-35라는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기술력과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명실상부한 글로벌 안보 리더 기업입니다. 또 1,700억 달러가 넘는 정말 막대한 규모의 수주 잔고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극초음속이나 우주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강력한 F-35라는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가 계약 방식에서 발생하는 그 프로그램 손실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급격하게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00%가 넘는 높은 부채 비율과 최근 관찰되는 자유현금 흐름, FCF의 변동성 역시 투자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험 요소들입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독점적인 기술 혜자나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 기반한 프리미엄 요인과 동실의 F-35 리스크나 예산 불확실성된 주기적으로 부각되는 리스크로 인한 할인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록히드 마틴은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긴장 고조나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추세 같은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기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나 핵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에 대한 리스크 또한 상존하는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록히드 마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러한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고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갈증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정보 유의사항. 본 콘텐츠는 AI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혹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